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도 상당히 변동성이 컸고 그렇게 좋았던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를 보시는 것처럼 오전장에는 급락이 나왔지만 또 오후에는 반등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에 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면서 0.2% 하락으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90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마찬가지로 0.5%의 하락과 함께 별다른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반대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가까운 큰 상승과 함께 95만 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2%의 하락이 나왔고 현대차도 1.8%의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LG화학을 제외한다면 오늘도 썩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함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까지 지금 3거래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규모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은 장 종료 직전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고, 또 기관은 오전에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장 종료 직전까지 꾸준히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오늘 두 주체 모두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그동안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던 연기금도 지금 이틀째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있었고 지금 3거래일째 지수하고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오늘 LG화학은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을 살펴보면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엄청난 순매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LG화학의 독보적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 다우지수는 0.5%의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0.3%, 그리고 S&P 500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니케이는 0.2%의 상승이 나왔고 대만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중국 상해지수는 0.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약보합에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아시아 시장은 강보합을 보여주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국내 시장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국내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폭을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이 유통업, 그 다음에 화학, 건설업, 철강, 금속, 이런 산업들이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화학 섹터하고 건설, 철강, 이쪽은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에 돈이 몰리는 업종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삼성물산하고 호텔신라, 신세계, 이쪽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좋지 못했지만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업종들은 늘 나오기 마련이니까 꾸준히 상위권에 속하는 업종들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LG화학우선주, 대우건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지금 LG화학 거래 대금을 살펴보시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것 같아요. 오늘만 5,800억의 순매수가 잡혔고 우선주하고 합치게 된다면 6천억이 넘는 규모가 되죠.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호텔신라, 고려아연, 신세계,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삼성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와 같은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오전장을 보면서 이틀 동안의 지수의 하락, 아마도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미리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포트와 비중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강했던 종목,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 중에서도 한미반도체, 또 몇몇 2차원지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일부 화학 업종들, 특히 고점에서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매도를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동안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트와 비중을 변경하는 그런 작업들이 선행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어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우려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지 저한테 의견도 물어보셨는데, 저의 생각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 이건 산업과 업종이 모두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수익을 덜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이 아니에요.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이 부진할 수 있는 산업과 그 안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도 우리가 한번 조심해 보시고, 또 세 번째는 두 번째하고 조금 이어질 수가 있는데, 실적이 부진한 종목이라면 조금은 조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종목이라면 우리가 너무 크게 우려감을 표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공매도에 대한 걱정이 그대로 시장에 표출이 되었는데, 항상 시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려했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오히려 공매도 전에 변동성이 생기고 막상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는 큰 흔들림이라든지 주가의 연이은 하락, 이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라면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단지 손실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탈출하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지금 여러분들 손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가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손실종이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는 그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업황이 좋은 산업,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 나왔고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약 1조 원이 조금 안 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지만 무려 40% 이상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차장고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매도 세력이라면 이런 LG화학, 공매도의 타겟으로 삼기에는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실이 지금 발생되어 있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단지 그게 매도의 가장 큰 이유라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장을 거시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보다는 큰 흐름을 보시면서 항상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고, 저도 추정치를 40% 이상 상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었고, 한번 살펴볼게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 매출이 화학 쪽과 배터리, 이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매출 비중이 약 90%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가 생명과학, 파만농 이렇게 있는데, 일단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석유화학 쪽이죠. 이쪽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배터리, 이 두 가지 사업분의 매출 신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30분인데 LG화학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7% 이상의 큰 상승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3% 이상의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지금 1%에 조금 아쉬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왜 2차전지 관련주인 LG화학은 이렇게 흐름이 좋은데 왜 SDI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LG화학,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석유화학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오늘의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DI 같은 경우에는 전지 사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 이 두 가지 사업부만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 내에서도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의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부분이 석유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이 화학, 그리고 제일 밑에가 배터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LG화학의 화학사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신장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SO일 같은 경우에도 1분기 깜짝 영업이익이 나왔고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주가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SK이노베이션이 영위하고 있는 정유와 석유화학 쪽, 이쪽의 매출과 영업이익 신장도 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SO일을 봤을 때 이 석유 사업, SK이노베이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LG화학을 봤을 때도 이 화학 사업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사업 부분은 아직 적자라고 예상이 되지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SDI에 비해서는 오늘 SK이노베이션의 흐름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아직 SK이노베이션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LG화학 실적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 SK이노베이션도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LG화학처럼 큰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SO일과 LG화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반영이 되었다면 그 부분이 실적 발표와 함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왜 주가는 하락이 나오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종목들까지 주가에 하락이 나오는지 조금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은 돈이 오고 가는 곳이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돈이 오고 가는 곳에서 조금은 죄송한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주식시장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을 제외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달리 움직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반대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내 심리가 굉장히 불안감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생각한 대로 흘러간다면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때문에 조금은 진득하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이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면 횡보하는 구간, 조금은 하락하는 구간, 이런 구간은 늘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론상으로 어떤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상향한다면 주가도 반드시 이렇게 상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적과는 조금 다르게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의 삼성전자처럼 조금은 눌려주고 쉬어가는 구간,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기업들 실적과 주가의 흐름, 조금은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왜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지 조금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추세적인 흐름, 조금은 거시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항상 주가는 실적이 수렴한다, 늘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과거 1월달에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4개월째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9만원대에서 8만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과 괴리감이 있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눌러주고 횡보하는 구간, 당연히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서 지금 자리에서 내가 팔아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구간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우려감을 갖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내용을 정리한 대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을 이 카테고리 내에서 조금은 비껴가고 있다면 저는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격언 중에 하나인 우려했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공포감에 의한 투자 심리 위축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3200포인트 코스피가 다시 3000포인트 그리고 2800포인트 이렇게 방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감을 갖지 마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공휴일인데 한번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수요일쯤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생각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